여름에도 모공 하나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땀은 똑같이 흘리는데 선크림 바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저녁에 보면 코 옆이 그냥 매끈한 사람들, 진짜 관리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모공이 신기하게 안 늘어나요. 부러우면서도 좀 억울하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분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는 나 관리 안 해 이러면서 뒤에서는 꼭 어떤 루틴을 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여러분처럼 각질 제거, 클레이팩, 모공 에센스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 1에서 2주 정도만 지나면 다시 모공은 커지고 코 옆 화장이 뜨는 건 그대로였어요. 그때부터 진짜 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방향이 완전히 틀린 건가?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에 여름 피부과 논문들이랑 의사분들의 루틴을 쫙 살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공이 확 줄어든 지인들 붙잡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 여름에 모공 스킨케어 어떻게 해? 하고요. 역시나 그 피부과 논문들과 친구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스킨케어 뭐 하나만 추가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녁 루틴을 항상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진짜 루틴을 숨김없이 정리해서 싹 알려드릴게요. 여름에 모공이 눈에 덜 띄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돼요. 4일 동안 그대로 따라 하셨을 때 바로 눈에 싹 보이는 모공 변화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간단한데도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데 여름 모공 관리에서 첫 단추는 무조건 저녁 이중 클렌징입니다. 선크림, 땀, 피지,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모공 주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안 녹여내면 그 위에 뭐를 발라도 겉돌아요. 1차 클렌징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2차 세안은 약산성 젤 아니면 폼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싹 늘고 선크림까지 겹치면서 모공 입구에 유화된 기름막이 하나 생겨요. 클렌징 오일과 밀크는 이 기름막을 비슷한 성분으로써 녹여내고 2차 클렌징으로 약산성 폼들이 남은 노폐물만 싹 정리해줍니다. 근데 빠른 시간 안에 모공을 정리하려면 강한 성분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하와 레티노이드를 올리면 자극이 확 커지기 때문에 첫날은 장벽을 최대한 지키면서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미네랄 오일 기반 혹은 식물성 오일 기반 클렌징 오일 피부 자극 완료 테스트를 받았으며 논코메도제닉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2차 클렌징은 살리실산이 없는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를 사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름에는 향료 없는 클렌징 오일로 메이크업, 선크림을 확 녹여주고 2차 클렌징으로 거품이 많이 나지 않는 젤 클렌저를 씁니다. 제 경험상 이 조합으로 갔을 때 세안 후 당김이 훨씬 줄어들고 코 옆에 블랙헤드가 훨씬 덜 올라왔어요. 특히 이 루틴을 어떤 분한테 추천드리냐면 여름에 선크림 그리고 메이크업을 꼭 하시는 분, 그리고 코와 이마의 모공은 넓은데 세안 후 피부가 쉽게 당기시는 분, 그리고 각질 제거제를 이미 많이 쓰는데도 모공이 줄지 않는 분. 자, 이러한 이중 세안의 장점은 모공 안쪽에 자극적인 산을 바로 쓰지 않아도, 자극적인 기능성을 쓰지 않아도 기본 노폐물, 피지를 상당히 많이 비울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도 있어요. 너무 강한 폼 클렌저를 쓰면 장벽이 약해져서 다음날 이제 저희가 바하, 레티노이드를 써야 되는데 자극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안 후에 얼굴이 뽀득뽀득 소리가 날 정도로 건조하다면 2차 클렌저를 더 순한 약산성 젤 타입으로 바꾸시고 세안 시간을 30초 정도로 싹 줄여주세요. 민감 피부라면 1차 클렌징만 하고 2차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는 날을 주에 1회 정도 섞어서 피부 장벽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수분 토너 플러스 젤크림으로 장벽을 진정시킨다.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각질 제거제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1일차만큼은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장벽 진정이 핵심이에요.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같은 수분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얇게 한 겹 올려주고 그 위에 가벼운 젤크림을 얇게 발라서 수분을 싹 잠궈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수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지?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피지는 많은데 물은 부족한 탈수된 지성이 많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서 그 많아진 피지들이 모공을 억지로 더 벌려버려요.
그래서 첫날은 모공을 줄인다는 생각보다 수분을 싹 채워서 피지 생산을 잠깐 쉬게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추천하는 제품으로는 토너는 알코올 프리, 그리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베타글루칸이 들어간 수분 토너가 좋고요. 젤크림은 오일 프리, 논코메도제닉, 워터젤 표기가 있는 수분 크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루틴은 어떤 분한테 추천드리냐면 여름에도 세안 후 따가움, 그리고 당김이 느껴지는 지성, 그리고 수부지 피부, 모공은 넓은데 얼굴 전체가 번들거리기보다 T존만 심한 복합성. 세 번째, 피지 조절제를 썼더니 모공은 줄어든 것 같은데 잔주름이 늘어난 분 추천드릴게요. 간혹 아주 심한 여드름 피부에서 히알루론산, 향료가 들어간 토너는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성분이 더 단순한 저자극 토너, 그러니까 글리세린, 판테놀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 토너로 바꿔주세요. 이미 뾰루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새로운 성분을 여러 개 한꺼번에 추가하지 않고 평소 쓰던 수분 크림을 얇게 바르는 정도로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더 중요해지는 2일차 저녁인데요. 오늘부터가 진짜 모공 줄이기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날은 바하로 모공 안쪽 기름을 녹여내는 날이에요. BHA, 바하. 이 성분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역할을 하냐?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산이라서 물에 녹는 아하라는 성분과는 다르게 모공 안쪽의 피지 속으로 들어가서 기름과 함께 각질 덩어리를 싹 녹여줘요. 근데 왜 이런 성분까지 써야 되냐? 여름에는 피지, 땀, 선크림 등이 모공 안쪽까지 팍 쌓이기 때문에 단순한 세안으로는 깊은 곳까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BHA, 바하는 이 피지 속에 싹 침투해서 모공 안에 딱딱한 기름 플러그를 풀어주기 때문에 모공이 작아 보이는 상태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성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어떤 제품 추천하냐? 바하 클렌저 0.5%에서 2%의 살리실산이 들어간 약산성 폼 클렌저 사용해 주시고, 바하 토너 워터 타입 1에서 2%의 살리실산, 알코올 함유는 최소화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 경험상 여름에는 바하 클렌저를 주에 2에서 3회 정도만 저녁에 쓰고 나머지 날은 어제처럼 순한 젤 클렌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장벽이 덜 무너졌어요. 다른 후기들도 2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고 매일 쓰면 붉어짐, 자극이 늘어났다는 리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 루틴을 추천드리냐면 여름만 되면 코, 이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폭발하는 분, 그리고 선크림을 잘 쓰는데도 저녁에는 모공이 더 커져 보이는 분,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 주변이 거칠게 만져지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근데 당연히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감성, 건성 피부는 매일 바하 제품을 쓰면 홍조, 당김, 각질, 들뜸이 심해질 수가 있고 임산부, 수유부는 고농도 살리실산을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거를 피하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건 의사와 상의 후 국소 부위만 소량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바하를 많이 쓰는 루틴을 좀 보완하는 방법은 바하를 쓴 날에는 추가적인 물리, 화학 각질 제거, 필링 젤, 고농도 아하 들어간 성분들이 있는 걸 모두 생략하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수분 토너, 젤크림으로 장벽을 싹 덮어주는 보습 버퍼, 보습막을 싹 씌워주는 게 좋아요. 자극이 느껴질 때는 바하 제품을 면봉으로 코, 이마 같은 국소 부위에만 찍어 쓰고 전체는 순한 토너로 돌려 장벽을 싹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바하로 모공 안을 싹 비웠다면 여름에는 온도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열이 오르면 피지가 더 나오고 피지가 많아지면 모공이 더 커져 보이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한 알로에 젤팩을 두껍게 도포해 주시고 마른 피부 위에 싹 발라주신 다음에 젖은 화장솜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세요. 이게 좋은 이유는 차가운 젤팩은 피부 온도를 잠깐 내려줘서 피지 분비를 싹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3일차 저녁 저강도 레티노이드로 턴오버, 탄력 잡기. 제가 저번에 말했죠. 모공은 크기 자체보다 주변 피부 탄력과 각질 상태 때문에 더 커 보인다고요. 3일차는 바로 그 탄력, 턴오버를 정리하는 밤입니다. 자, 여기서 레티노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계열 성분으로 피부세포 교체 주기를 빠르게 만들어서 모공 안에 쌓인 오래된 각질과 피지를 위로 끌어올리고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자, 레티노이드를 왜 쓰냐면 바하가
당장 안쪽 기름을 녹여내는 역할이라면 레티노이드는 장기적으로 모공 주변 피부 구조를 바꾸는 역할이에요. 콜라겐이 늘면 모공 주변 피부가 탄탄해지면서 세로로 늘어진 모공이 덜 보이고 턴오버가 빨라지면 모공 안이 오래 비워진 상태로 유지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써야 되냐? 0.1%에서 0.3%의 레티놀 크림 혹은 저농도 레티날 크림, 처음에는 센텔라, 판테놀, 세라마이드 등 진정, 장벽 성분이 같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여름에는 레티노이드를 매일 쓰지 않고 격일 또는 주 2회만 씁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만 해도 모공 주변 피부결이 한 달 정도 지나면 훨씬 매끈해졌고 다른 후기들도 꾸준히 저농도로만 써도 모공이 확 줄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 모공이 넓으면서 동시에 잔주름, 탄력 저하가 고민인 20대 후반에서 40대, 화장품만으로 모공 관리해도 큰 자극 없이 장기적인 개선을 원하는 분, 그리고 여름에도 나이트 루틴을 좀 더 공들여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레티노이드도 단점이 있는데 건성, 민감성 피부는 초기 2에서 4주 동안 따가움, 홍조, 각질 들뜸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4일차입니다. 오늘은 기름 조절, 가벼운 클레이 관리로 전체 루틴을 균형 있게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1단계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모공 주변, 피부 장벽, 세라마이드 생성을 돕는 성분이에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상대적으로 자극이 적으면서 피지, 모공, 색소 침착까지 넓게 잡아주기 때문에 4일차처럼 밸런스 회복 느낌으로 써주면 좋다는 거죠. 추천하는 제품으론 4에서 10% 정도의 나이아신아마이드 수분 세럼, 그리고 오일 프리 제형인 거 중요합니다. 지성, 복합성은 워터리 제형, 건성은 약간 점성 있는 제형이 편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추천드리냐면 산, 레티노이드가 부담스럽지만 모공관리 루틴을 가져가고 싶은 분한테 추천드리고 피지가 많고 모공이 넓으면서 동시에 여름 잡티, 홍조까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드려요. 근데 당연히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극소수에서 나이아신아마이드에 홍조, 따가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제품으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미 비타민C 고농도 세럼을 쓰고 있다면 같이 쓰게 되면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빅이 알려드릴게요. 바로 클레이팩인데요. 클레이팩은 매일이 아니라 주에 1회만 사용해주세요. 여름에 번들거린다고 클레이팩을 맨날 쓰게 되면 장벽이 마르고 모공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클레이팩이 왜 좋냐면 클레이팩은 피지, 노폐물을 흡착하는 성분이라 주에 1회 정도 써주면 모공 주변 기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매일 쓰면 피부 수분, 지질까지 같이 빼앗아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모공 관리에서는 적당한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피지, 블랙헤드가 많지만 매일 각질 제거제를 쓰기에는 민감한 분, 그리고 여름에 모공이 답답하게 막힌 느낌을 되게 자주 받는 분, 그리고 코, 이마만 기름 폭발하는 복합성 피부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근데 건성, 민감성 피부가 얼굴에 클레이팩을 두껍게 올리면 당김, 각질 들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많아서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름 모공 전용 루틴 4일 사이클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일차 저자극 이증 클렌징, 오일 또는 밀크 클렌저 사용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약산성 젤폼으로 모공 쓰레기를 싹 비워주세요. 그리고 수분 토너, 워터젤 크림으로 수부지 피부를 막아주세요. 2일차 바하 클렌저 토너로 모공 안쪽 딥 클렌징 주에서 2, 3회 정도, 그리고 냉장시켜둔 젤팩, 젖은 화장솜을 싹 덮어가지고 피부 온도 확 떨어뜨리기. 3일차 저농도 레티노이드로 턴오버, 콜라겐, 모공 주변 탄력을 싹 잡아주고 자극 시에는 즉시 중단하고 세라마이드, 판테놀 크림으로 장벽을 회복시켜주세요. 4일차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으로 피지, 모공, 장벽 균형을 조절하고 선택적으로 주에 1회 정도 클레이 마스크로 피지 흡착, 노폐물들을 빼주세요. 대신 건성하고 민감성은 한번 사용해 보시고 너무 민감하다 싶으시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